보도록 하자. 우리 집합의 개념이 있는데 이 집합이 뭐냐면 집합의 뜻부터 우리는 이걸 봐야 돼, 얘들아. 집합의 뜻부터 봐야 되고, 이 집합의 뜻이 뭐냐면 그냥 너무나 사실 자명한 거거든. 그러니까 자명하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명확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요. 우리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집합이 뭐냐면, 이 집합이란 놈은 일단 한글로 먼저 정의를 해볼게. 집합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야. 이 뜻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서 풍자 같은 사람 말고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딱 나눈다고 하면 이해돼? 그러니까 뭔가 막 성차별적이거나 이런 게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남성과 여성을 그냥 이분법적으로 우린 나누잖아, 그지? 성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집합이 되고, 쌤처럼 안경을 쓴 사람, 유리처럼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 이것도 너무 명확하게 구분이 되겠지. 물론 저는 벗었다 썼다 하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있겠지만, 또 네가 그 얘기를 할까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윤성아. 그죠? 우리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나뉜다. 근데 우리가 집합에 있는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원소라고 부르기 시작해. 이 원소는 엘레먼트야. 알죠? 물, 불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 원소인데, 이 원소가 뭐냐면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의미해. 다시, 왜 이 하나하나라는 것까지 쓰냐면 대상 하나하나를 다 원소라고 우리는 부르겠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A는 이렇게 얘를 잘 따라 써봐. 얘는 삼지창 표시야. 이렇게 A는 뭐란 뜻이냐면, A는 쌤 집합 A의 원소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 또 더워지기 시작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의 원소이다.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얘가 집합이란 뜻이고, 얘가 뭐란 뜻이야? 얘가 A라는 원소라는 뜻이고, 이 집합 A 안에 이 스몰 a, 조그만 a가 원소에 있습니다 하는 걸 우리가 이 삼지창 표시를 써. 삼지창 표시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C자 그린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찍 그으시라 이렇게 하는 게 얘가 원소이다 이렇게 표시한 거고, 마저 보면 만약에 이 집합 A 안에 뭐가, 이 A라는 원소가 없다고 하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이 원소 A는 집합 뭐라고?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원소가 아니라는 뜻은 이 조그만 스몰 a는 라지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해. 그럼 이 원소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이라고 있어. 원소 나열법이 누가 봐도 뭐냐면 원소를 다 나열하겠다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 얘를 뭐라고 하냐면, 모든 원소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중괄호 안에 나열하는 방법을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라고 있어. 그럼 어떤 조건을 제시하겠다 이런 건데, 뭐라고? 조건으로 원소가 갖는 성질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거 예시도 좀 이따 다 들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벤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그냥 로지스트거든. 그러니까 영국의 논리학자가, 벤이라는 논리학자가, 다이어그램은 그냥 그림을 뜻하는, 그림을 또 뜻하는 영어인데, 벤이 이 원소들을 쉽게 눈으로 보기 편하게 나열했어요. 그걸 이제 다이어그램 형태, 즉 그림 형태로 나타냈어요. 영국의 논리학자 벤이라는 놈이. 그래서 얘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 실제로 벤스 다이어그램 이렇게 얘기를 해. 이해됐죠? 그럼 이 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가 봐봐. 예를 들면 원소 나열법부터 얘기해 볼게. 똑같은 걸 쌤은 이 세 개를 다 동시에 얘기할 건데, 이 A라는 집합이 있어. 근데 얘는 1, 2, 3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뭐랑 같은 표현이냐면, A는 X바, X는 3 이하의 자연수라고 얘기를 해. 같은 표현인 거 이해돼? X는 3 이하의 자연수라는 이 놈이면 1, 2, 3이잖아. 그걸 어떻게 써라? X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 거니까 X바라고 해서 우리가 기준을 해주고, 이 뒷부분은 어떤 식이다? 조건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됐죠? 얘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원소 나열법이었어. 얘는 조건 제시법이었어. 그럼 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그리냐면, A라는 이런 집합이 있어. 1, 2, 3 이렇게 그리시면 얘는 뭐가 됐다? 벤 다이어그램이 됐다. 다 같은 표현이다. 윤성아 빨리 써. 썼어 안 썼어? 그럼 이게 집합의 우리는 표현 방법이고, 첫 번째,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1, 2, 3이라 쓰든 2, 3, 1이든 쓰든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2, 3, 1이라고 써도 똑같은 거야. 그리고 또 같은 원소를 동일해서 중복해서 쓰지 않아. 우리는 중복을 허락해 안 해?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게 뭐냐면, 얘를 1, 2, 3이라고 써야 되는데 니네가 1, 1, 2, 2, 3이라고 써도 이렇게 똑같이 의미한다는 거고, 실제로 같은 원소를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이렇게 X표까지 해놔. 알겠죠? 돼요 안 돼요? 됐어 얘들아? 쌤 더 나가도 돼요? 일로와. 지금 이제 막 기지개 배울 때지? 딱 너 나이가, 그지? 응. 좋아요. 윤성아 저 어떻게 좀 해라. 엉앙미로 이렇게 그냥, 알지? 딱 왼쪽, 알지? 이해했죠? 지금 녹화 중이어서 지금 알려만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딱 기지개 딱 펴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윤서이가 형, 우리 여기 볼게 얘들아.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인데, 이게 뭐냐면, 야 니네 알지? 우리 고유명사 있죠? 유한계가 뭐야? 그냥 뭐야? 그냥 아는 거야. 그게 맞을 거야. 개념이. 너가 유한하다라는 게 뭐야? 끝이 있다. 무한의 반대라고 우리 윤석이가 말하는데 진짜 그럼 물어봤겠니? 됐죠? 그건 무한하다라는 건 뭐라고? 인피니트라는 거지. 맞아? 끝나지 않는다고. 공집합은 뭐냐면, 이 공이 그러니까 허무하다 할 때 그 공자야. 허공일 때 그 공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다 할 때 그게 공집합이야. 그럼 나는 텅 빈 like 나의 통장. 그 우리 알프가 이거 카드 캐시 맨날 내 거 맨날 써가지고 쌤 신용카드가 어떤 색이 됐냐면 빨강색이 됐어요. 맨날 피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변한 듣고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됐죠. 자, 유한집합이 뭐냐면 유리가 정확하게 딱 집었어. 원소가 뭐인 거?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A라는 요노마가 1, 3, 5, 7, 9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누가 봐도 원소가 유한계잖아. 그럼 우리 무한집합은 당연히 뭘까? 뭐?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을 우리는 무한집합이라고 해. 쌤이 또 예를 들어볼게. B가 1, 3, 5, 7, 9 똑같잖아요. 이 점점점이 중요하죠. 안 끝난다고.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겠다. 이해됐습니까? 됐죠? 쌤이 가끔 너네 수업하다가 이렇게 쓴 적이 있거든. 7 이거 이렇게 쓰잖아. 보통 너네는 이렇게 쓴 적 있는 거 알아?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얘도 원래 이 공집합의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거든.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0 있잖아. 0이라는 놈이 없다 이렇게 표시하게 된 거야. 왜냐면 0이라고 써버리면 진짜 너네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 0이랑 구분이 안 되잖아. A는 0이랑. 그러니까 이게 집합의 기호로 공집합은 뭐 아무것도 원소가 없을 때 얘를 어떻게 표시하기 시작했냐? 선생님이 잘 써줄게. 이렇게 쓰기 시작한 게 얘가 공집합이다. 얘가 이제 공집합을 의미하는 기호인 거지. 한마디로 뭐다? 원소가 유한집합인데 유한집합이어야겠지. 무한집합은 원소가 많을 테니까. 근데 유한집합 중에서 원소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기호로 얘를 어떻게 나타낸다고? 이렇게 나타낸다고. 여기는 개념 테스트 당장 요번 주 토요일에 봐. 그러니까 이거 다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원소 나열법에 대해 정의하시오. 예시를 드시오. 이런 게 이제 테스트의 문제겠죠. 이해됐죠? 돼요 안 돼요? 됐죠? 역시 우리 한율이 너무 고마워요. 대답해 주셔서. 우리 유리는 저랑 제일 친한데 맨날 대답 안 해줘요. 봐봐. 안 놀릴게. 우리 유한집합에 이제 쌤이 이거를 왜 유한계냐 무한계냐 물었겠냐고. 유한집합에 원소의 개수를 이제 얘기해 볼 건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A가 예를 들어 1, 3, 5, 7, 9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쓰냐면 N 이렇게 쓰고 이렇게 A라고 써. 이 뜻이 뭐냐면 A라는 집합에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거야.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이 A 있잖아 얘들아. 자세히 보면 이거 원소 몇 개야? 5개지. 1, 3, 5, 7, 9. 그럼 뭐라고 쓴다? NA라는 놈은 뭐였다? 5였다. 이렇게 쓰시는 거라고. 돼? 안 돼? 됐어? 이거 다시 예쁘게 좀 더 써볼게. NA라는 놈이 뭐다? 5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됐어 안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니네가 맨날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봐봐 N 율 얼마일까요? 0이지.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라 했잖아. 너무 잘했어. 그럼 쌤이랑 이제 한번 봐보자. 얘 N 공집합은 0이잖아. 근데 봐봐. 만약에 어떤 집합이 있는데 P라는 집합인데 얘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대.
얘는 공집합이 아니야. 공집합이 아닌 거야. 얘를 하나의 원소로 갖는 거라고. 쌤이 뭐라 했어? 어떻게 하나도 없는 거? 내가 뭐라고 했어? 얘는 공집합의 표시라고 했어. 이해돼? 근데 얘는 지금 어떤 표시야? 이 집합의 표시지. 집합 안에 얘는 그냥 하나의 원소인 거야. 원소. 내가 그냥 얘를 원소라고 쓸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되는 거야. P라는 놈인데 이렇게 있어도 된다고. 그러면 얘가 너네가 2가 쌤 P 안에 있어요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2라는 이노마가 P 안에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 중가로라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하다고. 어차피 문제를 풀면서 쌤이랑 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봐. 이 P라는 집합이 이렇게 공집합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면 너네들이 뭘 혼동하면 안 되냐면, 이게 지금 헷갈릴 것 같으니까 조금 이따가 볼게. 만약에 어떤 집합이 있어. 얘부터 볼게. 원소가 뭐냐면 0이다. 이거는 당연히 맞는 표현이야. 집합 안에 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원소가 맞는 표현이라고. 맞아? 그러면 내가 이 집합을 얘를 A라고 뒀으면 NA라는 놈은 1인데 얘랑 같은 표현이 뭐냐면 N에 이렇게 써도 된다고.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뭐냐면 방금 뭐 Q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가 1, 2, 3이야. 그럼 얘를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잘 잡아야 돼. NQ는 1, 2, 3이니까 N의 Q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냥 여기 공교롭게 모인 거야. 그게 0만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Q라고도 쓸 수 있지만 N 뭐라고? 같은 의미잖아. 맞아? Q는 이거라며. 그럼 Q 대신 뭘 넣어? 얘를 넣으면 똑같은 거지. 돼요? 안 돼요? 됐죠? 근데 그럼 쌤이 이거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써요? 잘 안 쓰지. 틀린 표현 아닌데 잘 쓰지 않는다고. 왜 이걸 쓸 거였으면 얘를 왜 Q라고 정의했겠어. 이걸 Q라고 정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고 싶으니까 NQ라고 간소화해서 쓰고 싶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든 기호인데, 얘를 이렇게 다 쓸 거면 선재 쌤 말 뭔 말인지 이해돼? 이 기호 자체를 만든 의미가 없다고. 그냥 집합을 뭐 A라는 집합은 1, 2, 3부터 뭐 999까지 있습니다 라고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집합 1, 2, 3하고 999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지. 왜 얘를 A라고 굳이 정의를 했겠냐고. 그거는 뭐 원소의 개수 같은 걸 쓸 때 얘를 다 쓰는 게 아니라 A라고 한 문자로 그냥 쓰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우리가 기호로 정의한 거라고. 이해됐어? N의 집합이 있으면 뭐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시오. 이런 개념이다. 돼요? 안 돼요? 됐죠? 쌤이랑 문제 보면서 얘기할게. 문제 풀 거니까 문제 보면서 얘기합시다. 우리 뒤로 넘어갈게 얘들아. 한 판만 정리하면 되는데 얘들아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봐보자. 봐봐. 졸립니? 괜찮니? 내가 졸립니? 응? 오, 여수밤바다가. 봐봐. 우리 여기 부분집합과 여기 진부분집합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완전 생소한 개념이야. 근데 쌤도 처음에 배울 때 완전 생소했단 말이지. 봐봐. 우리가 그
원소에 대해서 지금 여태까지 얘기를 했잖아. 부분 집합이 뭐냐면 집합은 집합인데 일부의 집합을 얘기하는 게 그냥 부분 집합이야. 근데 부분 집합은 뭐냐면 쌤이 정의를 해볼게. 집합 A라는 놈과 B가 있을 때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즉 X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A의 원소이면, 맞아? X라는 놈은 B에도 당연히 원소겠지. 왜냐면 A라는 원소들이 B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호로 A라는 놈이 B라는 놈 안에, 여긴 지금 이지창이야 얘들아. 여기 주의하셔야 돼. 두 개야, 두 개. C만 긋는다고. 얘는 원소를 했던 거고, 얘는 지금 이렇게 C만 써 있잖아. 돼, 안 돼? 라 한다. 만약에 집합 A가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라면 어떻게 표시하냐면 A라는 놈은 B에 들어있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그러니까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보면 B라는 놈은 뭘 갖고 있어? A라는 놈을 갖고 있다고.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럼 예를 들면 이랬던 거야. A가 1인데 B는 3인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A는 1이랑 2라는 놈인데 B는요 쌤 1, 2, 3이었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물론 얘네 두 개가 같아도 돼. 같아도 서로 포함 관계에 있는 건 맞잖아. 뭐라 했어? 부분 집합의 정의가 A의 모든 원소가 B에만 있다면 된다며. 맞아? 그럼 만약에 A랑 B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냥 A라는 집합이 1, 2인데 B라는 집합도 1, 2야. 됐어? 그럼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가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유라? 근데 반대로 B의 모든 원소가 A에도 모두 다 포함되네. 그럴 수도 있다고. 이것도 틀린 게 아니라고. 돼? B의 원소가 항상 많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쌤이랑 집중해서 빨리빨리 해 윤성아. 알았죠? 빨리. 저 누님들 기다리시잖아. 그건 아니고 숙제 같은 거나 인강 같은 거 들어. 아 그렇구나. 너 때가 제일 바쁘지. 자 됐어. 올려놓고 쓸게. 근데 이게 예시를 쌤이 들어줄게. 뭘 볼 거냐면 이게 뭐냐면 집합이 있어. 집합이 있는데 A, B, C라는 이 집합이 있어. 근데 우리가 무조건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공집합 있잖아. 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들 있잖아.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그 공집합이라는 놈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우리가 그냥 정의를 한 거야. 이해됐어? 이게 뭐냐면 이 공집합이라는 놈은 A에도 들어있어. 공집합이라는 놈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니까 B에도 들어있어.
공집합이라는 놈은 C라는 집합에도 들어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두 번째,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야. 이 뜻이 뭐냐면요, A라는 놈은 A에, B라는 놈은 B에, C라는 놈은 C의 부분집합이야. 됐어요? 세 번째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A가 B이고 B라는 놈이 C에 들어있으면 A가 C 안에 들어가. 잘 봐봐. B가 A를 포함했는데 B를 뭐가 포함했대? C가 포함했대. 그럼 당연히 C는 뭘 가져? A를 갖는 건 당연한 거지. 됐습니까? 됐어요? 근데 우리는 특정하게 어떤 부분 있잖아. A가 B를 포함하고 B가 A를 포함하는 이 순간 있지? 얘를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우린 얘를 뭐라고 하냐면 A와 B는 서로 같다라고 표현하고 얘를 뭐라고 해? A랑 B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 때문에 이거 일부러 그래서 놔둔 거야. 됐어요? 그럼 가도 돼요. 근데 그러면 예시를 들어보자. A가 B 안에 들어가, 얘들아. 근데 그러면 NA라는 놈의 A의 원소의 개수는 B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은 건 당연한데 같을 수도 있는 거 이해돼? 왜냐면 두 개가 같아도 되잖아. 그래도 포함하는 관계니까. 근데 만약에 A랑 B랑 같잖아? 그러면 NA랑 NB는 당연히 같은 거야. 크거나 같다고 표현하지 않겠지. 왜? 애초에 같은 집합이니까. 됐습니까? 돼요? 썼어? 다 필기했지? 못해서 지내 아직? 됐어요 다? 정리하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이제 진부분 집합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봐봐. 이게 이 개념을 얘기하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 쌤이랑 뭘 볼 거냐면 진 부분 집합. 난 쌤은 이거 처음 볼 때 이거 진짜 할 때 그 진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봐봐. 집합은 둘 다 A, B가 집합이야. 근데 A가 B에 A와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A와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 이 뜻이 뭐냐면 A라는 놈은 B의 부분집합인데
A랑 B가 같은 건 아닌 거지. 그럼 B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잖아. B가 당연히 더 크다는 얘기지.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A를 B의 진 부분집합이라고 해. 이 진 부분집합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쌤이 한글로 해주면 얘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부분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A는 B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진 부분집합이 되겠지. A는 절대 B는 아니니까 B보단 더 작은 거고,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부분집합을 진 부분집합이라고 표현한다는 뜻은 제일 큰 놈 빼고 나머지 다 쓰시오 이런 개념인 거잖아. 이해됐을까? 우리가 이 위에 쓰긴 할 건데 이 부분집합의 예시로 쌤이 예시 하나를 써주려고 해. 봐봐. A라는 노마가 위에 1, 2, 3이 있단 말이야. 그럼 부분집합이란 개념이 뭐라고? 원소 중에 하나만을 가져도 된다. 근데 그러면 부분집합을 한번 다 나열해 볼게. A의 부분집합을 한번 나열해 보겠다고. 됐어? 잘 따라와봐. A의 부분집합이란 놈은 당연히 쌤이 뭐라 했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지. 몇 번에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 했으니까 공집합은 당연히 들어가. 그리고 원소가 하나만 있는 거 돼요? 하나씩 있는 것도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될까? 두 개씩 있는 거. 그리고 또 뭐가 돼? 다 있는 거. 돼요? 안 돼요? 됐어? 그리고 총 우리 몇 개다? 8개라는 걸 알 수 있어. 됐어? 쌤이 이걸 써놓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해될까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맨날 나오겠지. 다음 A의 원소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집합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됐죠? 예를 들어 봐봐. A라는 놈이 이 진부분집합 쪽에 쓰시면 돼. A라는 놈이 1이랑 3이야. B라는 놈이 1, 3, 5야. 그럼 봐봐요. A는 뭐에 들어가? B에 들어가. 근데 A는 B는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A는 B의 진 부분집합이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유라? 되지? 부분집합인데 B는 아니니까 B가 당연히 큰 범위고 A는 진 부분집합이 된다, B에. 맞아요? 돼? 진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라고?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A와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 A를 B의 진 부분집합이라 한다. 그러니까 B랑 A만 다르면 된다고. A가 부분집합이고. 그럼 우리는 진 부분집합이라고 한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얘의 진 부분집합은 뭐가 있냐면 그냥 당연히 이런 것도 당연히 A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B의 진 부분집합이야. 당연하겠지? 맞아? 돼야 안 돼요? 됐지? 당연히 3 이런 것도 당연히 되는 거죠. 뭐만 아니면 1, 3, 5만 아니면 다 되는 거지. 근데 애초에 A는 1, 3, 5를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없으니까 A는 무조건 진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A로 만드는 모든 부분집합은. 됐습니까? 됐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쌤이랑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봐봐. 부분집합의 개수가 뭐냐면 이 A라는 놈이 A1, A2, A3부터 몇 가지 AN까지 만약에 갖고 있었어. 얘 원소의 개수가 뭐야? NA는 N인 거 이해돼? 맞아? 원소의 개수가. 그러면 첫 번째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가 되냐면 2의 n제곱인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아까 이거 얘로 만들었었지. 그럼 지금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3개지. 맞아? 근데 부분집합의 개수가 뭐라고? 2의 원소의 개수야. 원소 몇 개? 하나, 둘, 3개.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 나와? 8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다고. 돼? 안 돼? 이 자리가 3개잖아. 그럼 2의 세제곱은 뭐가 됐다? 8이 됐으니까 8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그러면 너가 너무 쉽게 할 수 있어. 봐봐. 따라와봐. 두 번째는 A의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가 되냐면 2의 n에서 1을 뺀 거야. 왜? 제일 큰 놈 하나를 빼라고 했잖아. 맞아? 돼야 안 돼요? 됐죠? 원소의 개수가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 중에 나 자신 A랑 같은 놈 하나를 빼야 되니까 당연히 2n 빼기 1인 거 이해돼? 나 자신 하나를 뺀 거니까. 그게 뭐다? 진부분집합의 개수다. 쌤 약간 모르겠어. 저도 돼야 안 돼요? 됐죠? 그러면 쌤이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우리 어디 봐야 되냐면 너네들이 맨 위에